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하나됨을 모색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참석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의 필요성과 함께 반성경적 흐름에 대응하고 답을 제시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히말라야 원정대로 나섰던 한국 산악인들이 등반 도중 눈폭풍으로 모두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네팔 트리부번 국립대학 병원에 안치됐으며 시신은 17일께 한국에 도착해 장례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한국을 준비하기 위해 세워진 통일한국세움재단의 다양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세움재단 신대용 이사장은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중요하며 한반도 분단 극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팔 히말라야 등반 대원들의 사고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한 길을 택하지 않고 보이지 않은 길을 개척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이었기에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하는데요. 고단한 경험이 인생의 길을 내듯이 김창호 대장의 꿈은 어느 누군가의 인생의 또 다른 길이 될 겁니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교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분열의 원인과 연합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교회 중심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연합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발제자들은 최근 불고 있는 반기독교적 기조에 따른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이성구 대표회장은 최근 한겨레 신문 등이 내세우는 가짜뉴스 논쟁 등을 한국교회 전체를 향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더 늦기 전에 다양한 단체들과 연합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성경의 흐름은 절대로 그냥 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에큐메니파냐 진보냐 보수냐 이런 정도의 상황을 훨씬 뛰어넘었다. 이제는 기독교회의 진리가 중년에 사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 왔다는 것 때문에 반드시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포럼에서는 이와 함께 급속도로 전개되고 있는 남북 간 대화 국면 가운데 한국교회가 통일 논의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해 공통의 신학을 연구하고 모색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연합의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오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증경총회장인 김동원 목사는 연합을 막는 가장 큰 요인으로 교회의 편협함을 들며 예배와 신학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신학교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교단의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 신학, 예배, 말씀, 성령, 율법, 찬양, 예언, 악기 등의 강조점이 다르고 타이밍이 다르다. 그리스도 교단이란 이름의 공용을 추진한다. 천주교는 파는 많아도 이름은 하나다. 공교회 중심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발제자들은 한기총이 분열되는 과정에서 개인이 만든 선교단체가 공교단과 동일한 자격으로 가입하도록 한 것이 분란의 원인이 됐다며 공교회의 성격을 갖춘 교단과 단체만이 회원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뢰할 만한 원로들의 모임인 원로회를 창립하고 선거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합단체 대표를 2년 임기의 의장 체제로 하는 안도 제안됐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최근 주요 장로교단 정기총회 이후 몇 가지 쟁점들이 교단을 넘어 사회까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법과 규칙이 일반 여론에 의해 크게 휩쓸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C채널에서는 교회법에 대해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C채널이 여론몰이에 내몰린 교회법을 주제로 방영하는 이번 특별 좌담회는 안중온누리교회 양인순 목사의 진행으로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소장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규칙부장 신성한 목사, 전 예장통합정치부장 이정환 목사가 참석했습니다. 3명의 패널들은 우선 지난 9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 정기총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좌담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환 목사는 이번에 진행된 총회 풍경을 상기해 교단은 법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것이나 이번 총회는 법에 따른 진행이 모두 무시됐다며
정서적 해석이 아닌 문헌대로의 해석이 필요한 조문에 사회적 여론을 가져왔다는 점에 큰 문제가 있고 이는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번 총회가 한 가장 큰 잘못이 윤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접근했다는 겁니다. 네. 재판에 관한 사항은 재판에 의해서만 할 수 있어요. 재판국원들이 법을 적용해서 판결을 하는데 지금 여론을 동원하고 정서적인 사람들의 감정에 호소해서 이 재판의 결정을 뒤집겠다? 이거는 법치주의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었던 예장통합헌법 제28조 6항, 이른바 세습금지법에 대해서는 소재열 소장이 허점을 짚으며 해당 조항을 만들 때의 본래 취지를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열거된 문장에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본래 존재했던 6항의 3호도 교회의 자율성과 형평성을 위한다는 취지로 삭제됐던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입법 취지를 주장하는 이유가 특정 교회를 제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열거된 문장이 없거나 그 어떤 그 문맥이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을 때는 전체 취지를 살핍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적 교단의 28조 6항의 후임 목사 청빙에 관한 제한 조건 규정은 정확한 열거된 문장이 있습니다. 명성교회 이슈가 최근 일반 언론에서도 다뤄지면서 더욱 비판적 여론이 거세진 가운데 신성한 목사는 총회가 사회 이목에 휩쓸렸던 이번 풍경을 안타까워하며 여론의 손을 들어준 이번 총회가 과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말하면 이상한 교회, 이상한 목사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명성교회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므로 그걸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좋은 이미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분들, 그분들이 이제는 대답할 차례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얘기입니다. C채널이 특집으로 방영하는 여론몰이에 내몰린 교회법은 10월 16일 낮 3시와 18일 밤 9시 10분에 시청할 수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백석대학교 백석정신아카데미가 오는 22일 백석대학교에서 제11회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합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목사가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며 백석대학교 석자교수 민경배 박사, 대구동신교회 권성수 박사, 신생중앙교회 김연희 박사 등이 주제 발표에 나섭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영적 삶을 통해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대신교단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선언문을 2017년 9월 총회 선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7대 실천운동으로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 생명운동, 하나님 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이 구성돼 있으며 포럼에서는 백석대 기독교 전문대학원 9개 전공별, 분과별 발표도 진행됩니다. 아산생명샘 동천교회와 월드비전, C채널 방송이 지난 11일 C채널 사옥에서 희망터치 협약식을 진행하고 중앙아메리카 엘살바도르의 빈곤층 주민들을 돕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아산생명샘 동천교회 박규하 목사, 월드비전 정유신 본부장, C채널 방송 황희만 부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내달 초 엘살바도르를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서 음악의 위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도 최근 기독교 음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요. 종교적 탄압이 거세지고 있는 중국이지만 기독교 음악의 힘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중국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Listen closely. What you just heard could be the next rising star in Chinese music, and its popularity is growing faster than ever. My name is May, and I am passionate about music and singing in many languages. Passionate about music since college, May gradually began to write music and learn to sing in many languages. She also mastered various instruments.
As a successful musician, she never stopped improving herself. I am so happy to know that fans in China are enjoying listening to my music. They listen to my songs on the subways, on the way to work, and my songs are played everywhere in Beijing. Meanwhile, I'm also telling the listeners that my music is all about God. Jesus is my inspiration. It's Him who I sing to. Even though May is famous and successful today, she's also grateful for her spiritual mentor, her best friend, Ting Ting. I was drawn to May's beautiful voice. She is so talented in many ways. Also, as soon as I found out she's also a Christian, we became closer and closer. Over the years, Ting Ting and May performed at various places in Beijing, such as cafes and shopping centers. More young Chinese started to follow their tours. Some call their music the new flavor of China. Whenever I listen to their music, immediately I feel peaceful and happy. Inspired by the successful stories of Ting Ting and May, musicians from other countries also moved to China. They're using similar or even creative ways to tell the younger generation about Jesus Christ. In fact, Christian music has become more appealing and interesting to the nation.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말라야 등반 중이던 한국 산악인과 이들을 돕던 네팔인 등 모두 9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요. 네팔 현지 나이완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한국 산악인 사고에 대해 네팔 현지에서도 발표가 나왔죠? 네. 네팔 현지에서도 큰 뉴스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지난 13일 금요일 카트만두 포스트에서는 드루자할을 등반하던 중에 베이스 캠프에서 한국인 5명과 네팔인 4명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베이스 캠프는 전라길이 후말군의 나그디 지역으로 해발 4,500m가 되는 지역인데요. 네팔 관광국에 따르면 네팔 캠프에서 12일 금요일 이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기상 악화로 구조 활동을 펼치지 못하다가 14일 주일 날씨가 양호해지면서 9구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원인은 나무가 뿌리채 뽑힐 정도의 심한 눈 폭풍을 추정하고 있는데요. 수습된 시신은 주일 오후에 수도 카트만두 트리부원 국립병원에 안식됐습니다.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이번처럼 히말라야는 기상 상태가 갑자기 달라지거나 예측 불허한 상황이 많은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네, 히말라야 산맥에 속해 있는 네팔은 지형이 험하여 기상의 변화가 심한 지역입니다. 특히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나 따뜻해지는 봄철에는 등산객 사고나 항공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시기도 합니다. 이곳은 10월이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보통 요즘 등산하기 좋은 시기로 알려져 있지만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기도 해서 강한 폭풍이 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도 3, 4월이나 10월에는 날씨 변동이 심하니 특히 사고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인교회 예배에서도 소식을 서로 나누셨을 텐데 어떠셨습니까? 네, 사고 소식을 듣고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의로가 함께 하심을 기도했고요. 유가족들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네팔에 도착한다고 하는데요. 사고 수습과 관련 일정들이 잘 마무리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남은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국내외 단체들이 각 분야에서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장에서는 통일한국세움재단 신대용 이사장 모시고 관련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통일한국 세움재단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일한국세움재단은 통일부에 등록된 법인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통일될 경우에 통일 전도사를 네. 교육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설립에서 세운 재단입니다. 네. 신대영 이사장님이 특별히 한반도 통일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산 지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직업은 한 가지였는데 그게 방위산업입니다. 방위산업. 예, 방위산업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국방 펜타곤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고 질문들이 있습니다. 네. 또 북한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여기 8군의 군인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있었고 해서 이제 그런 데 대한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은 먼저 네. 대부분의 해외 동포들은 제가 보기에는 애국자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북에 고통받는 민족 같은 국민에 대해서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됐는데 통일한국세움재단 숭실대학교에서 네. 연락이 와서 조금 관계를 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제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도 현재 미국에 거주하시는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신데 그렇죠. 급격하게 남북회담 또 북미회담 등 한반도의 급격한 화해와 또 평화의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교민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교민사회에서는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네. 잘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영어로 하면은 cautiously optimistic. 네. 조심스럽게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예. 네. 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나요? 아니면 일부 우려하는 시각도 있나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어떤 기대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양면성이 다 있죠. 네. 기대가 크면서 또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었던 일에 지금 그게 그렇게 급격히 바뀔 것인가 네.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있고요. 네. 예, 특히 비핵화가 잘 될 것인가. 이런 비핵화에 대한 그 접촉이나 그런 대화가 지금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네. 여러 번 있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뭐가 앞으로의 그 다른 점이 있어서 앞으로의 성공이 될 무슨 그런 그런 엘리먼트가 그런 요건이 뭐 있겠는가 하는 것에 네. 대해서 염려들을 하고 있죠. 앞으로도 통일 한국을 위한 디아스포라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특히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국의 미국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언론이나를 통해서 상당히 알고 있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실제로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가 미국 사람들은 한테 그 한국이 상당히 어필되어 있습니다. 네. 가슴에 와닿아 있다고 보면 되죠. 제가 들은 이제 질문이나 이런 걸 봐서는. 근데 이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제 개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적부터 김일성 그 주석 그때부터 내려오면서 사실은 해외 동포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첫째는 중립을 것이다 그런 기대하고 네. 두 번째는 북한에 두고 한 백성들에 대해서 특별한 그런 연민의 마음이 있을 것이다. 또 실제로는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디아스포라가 지금 세계 700만 넘어 있는데 각 대륙에 각국에 있어 그분들의 역할이 어느 시점에 되면은 그냥 경제적으로 또는 뭐 그저
정에 인해서뿐만 아니고 네. 그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통일을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화합과 연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한데요. 최근 들어서 한국교회의 분열과 혼란을 야기시키는 영적 공격이 아주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그것을 위한 해결책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보통 우리가 느끼는 그 수준보다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첫 번째 한미 동맹에 대해서 상당히 그 한미 동맹이 맨 처음 시작한 그런 결심하고 각오하고 조금 이탈된 게 아닌가 하는 염려에서, 그리고 또 최근에는 거기다 화해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좋은데 화해라는 게 양쪽에서 서로 해야지 한쪽 일방적인 한 걸음 물러서는 것만 안 되고 한미 동맹에 대해서 그 염려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에 한미 동맹이 약화되는데 되지는 않을까 하는가. 예.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또 저는 뭐 미국에 산 지가 오래되고 또 며칠 있으면 돌아가고, 근데 그게 한국을 지켜준, 한국의 안보를 지켜준 중에 큰 중치 역할을 한 게 국정원 옛날에 안기부 역할인데 그게 상당히 위축이 되는 것 같고, 또 지금 그게 존립에 퀘스천이, 의심이, 의문이 붙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들은 것 같아서 그게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교회 분열이 그 첫 번째, 두 번째보다가 저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전쟁이나 그다음에 사람들의 수천만 수억이 희생이 된 거는 전부 다 이게 정신적인 이념 차이, 생각 차이인데 그게 적은 것 같지만은 지금 저는 이게 한국 사회가 굉장히 큰 기독교인으로 마귀의 사탄의 세력에 침노를 받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많습니다. 영적인 공격이다. 영적인 공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1번은 지금 사실은 염려될 수준만큼 약해져 있고, 일본도 그 한미동맹 군사 협력, 2번도 그렇게 약해져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또 물리적인 거라고 치고, 한국을 지탱하는 그 영적인 준비가 약해지면은 이때부터는 감당이 안 되는데, 저는 그 공격 중에 마지막인 공격인 것 같고 가장 어려운 공격 같은 영적 공격이 굉장한 수준으로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직시를 하고 지금은 깨닫고 준비를 해야 될 상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교회 간의 분쟁이 아니고 민족이 아마 우리 민족이 처한 가장 큰 시련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 단풍이 이번 주가 절정이라고 합니다. 지역 곳곳에 단풍 행락객들이 많아지면서 사고도 빈번해진다고 하는데요. 가을 산행을 계획하신 분들은 안전사고와 추위 대비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